챕터 3. 4. 와인의 안식처 보물 같은 병을 고르고 보살피는 법구매와 보관. 부르고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주는 와인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세계 와인 지도가 걸렸고 작은 책장에는 와인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하지만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으니 바로 좋은 와인을 고르고 잘 보관하는 것이었다. 스승님, 와인샵에 가면 수천 개의 병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준의 고민에 마르셀은 빙긋이 웃었다. 와인은 살아있는 존재라네. 그러니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주고 현명하게 길을 안내해야지. 일장 와인 샵 보물찾기 지도를 읽는 법. 마르셀은 준을 파리의 한 대형 와인 샵으로 데려갔다. 수많은 와인병들 속에서 준은 또다시 길을 잃을 뻔했다. 자네, 당황할 필요 없네. 와인샵은 보물 창고와 같지. 이 지도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1. 예산 설정.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갑을 확인하는 것이네. 터무니없이 비싼 와인보다는 자네 예산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2. 용도 파악. 이 와인을 왜 마시는가? 친구들과 편하게 마실 데일리 와인인가? 아니면 특별한 날을 기념할 와인인가? 파스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기 요리인가? 용도를 알면 선택지가 좁혀진다네. 3. 라벨 탐험. 와인 라벨은 와인의 신분증이라네. 품종, 생산지역, 생산연도, 빈티지, 알코올 도수, 생산자 이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급 정보까지. 특히 AOC 프랑스, DOCG 이탈리아, QMP 독일 같은 원산지. 명칭은 와인의 품질과 스타일을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라네. 4. 생산자 명성. 유명한 생산자는 실패할 확률이 적지만 때로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지. 와인샵 직원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세. 5. 빈티지 차트. 매년 기후가 다르기에 와인의 품질도 달라진다네. 와인 전문 잡지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빈티지 차트를 참고하면 특정 연도의 와인 품질을 예측할 수 있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네, 준. 결국 중요한 건 자네의 입맛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네. 2장 와인의 안식처, 보관의 기술. 몇 병의 와인을 신중하게 고른 후 준은 와인을 집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물었다. 마르셀은 와인 보관의 4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1. 온도. 와인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을 좋아하네. 섭씨 12에서 14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급격한 온도 변화는 와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네. 2. 습도. 너무 건조하면 코르크 마개가 마르고 공기가 유입되어 와인이 산화된다네. 7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가정에서는 와인 셀러가 없다면 차갑고 어두운 방이 최선일세. 3. 빛. 직사광선은 와인의 숙성을 방해하고 맛을 변질시키네. 특히 자외선은 치명적이지. 와인은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네. 4. 진동. 와인은 움직임을 싫어한다네. 진동은 와인 안에 침전물을 흔들고 숙성을 방해하지. 그러니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두게. 5. 눕히기. 코르크 마개로 막힌 와인은 반드시 눕혀서 보관해야 하네. 코르크가 마르지 않고 와인과 항상 접촉해 있어야 공기 유입을 막을 수 있지. 가장 좋은 보관법은 역시 와인 셀러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질 순 없지. 중요한 건 와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네. 와인이 행복해야 자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에필로그. 와인과 함께 익어가는 삶. 준은 와인샵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았다. 그의 수첩에는 새로운 와인들의 라벨 사진과 그 와인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채워졌다. 그는 작고 저렴한 와인이라도 정성껏 고르고 집에 돌아와 가장 서늘한 방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혀놓았다. 가끔 그는 보관 중인 와인들을 살폈다. 라벨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코르크가 마르지는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준은 와인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와인 한 병 한 병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미래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친구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준에게 와인 구매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였다. 훌륭한 친구를 알아보고 그 친구를 잘 보살펴주는 일. 그의 삶은 와인과 함께 조금씩 더 깊고 풍부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병, 올드 빈티지가 건네는 위로와 철학. 리옹의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준은 마르셀의 와인바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병 하나를 발견했다. 라벨은 빛바래고 모서리는 해졌으며 병 어깨에는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스승님, 이 와인은 수명이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마르셀은 그 병을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다. 준, 사람에게 노년이 단순히 쇠락이 아니듯 와인에게도 세월은 새로운 얼굴을 선사한다네. 오늘 자네에게 시간의 맛을 보여주지. 1장 숙성 잠재력 에이징 포텐셜 선천적인 뼈대. 마르셀은 와인을 따기 전 준에게 숙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건 아니야.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데일리 와인은 1년에서 3년 사이 신선할 때 마시는 게 최고지. 하지만 어떤 와인들은 수십 년을 견딜 수 있는 숙성 잠재력을 타고난단다. 준이 물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나요? 높은 산도는 와인의 천연 보존제라네. 시간이 흘러 과실향이 변해도 와인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척추와 같지. 단단한 탄닌 레드와인의 탄닌은 처음엔 거칠고 떨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 결합해 부드러워지며 와인의 구조감을 완성한다네. 높은 당도와 알코올, 설탕과 알코올 역시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숙성을 돕는 훌륭한 방패가 되지. 풍부한 과실 풍미, 처음부터 풍미가 진하지 않으면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향들에 잡아먹히고 말아. 이 포텐셜을 가진 와인만이 시간이라는 파도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는 셈이지. 2장 1차 향의 소멸, 그리고 3차 향의 탄생. 마르셀은 아주 조심스럽게 코르크를 뽑았다. 오래된 코르크는 쉽게 부서지기에 특수 오프너인 아소, 올드 빈티지 와인을 딸 때 사용하는 2단 갈고리 형태의 와인 오프너, 정식 명칭은 버틀러 프렌드를 사용했다. 잔에 담긴 와인의 색은 더 이상 보랏빛이나 루비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은한 벽돌색과 가넷빛을 띠고 있었다. 자, 향을 맡아보게. 자네가 알던 싱싱한 딸기나 체리 향은 없을 걸세. 준이 코를 갖다 대자 놀라운 향들이 피어올랐다.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듯한 젖은 흙내음, 말린 버섯, 가죽 장화, 가을 산의 약초, 그리고 은은한 담배박스 향. 이게 바로 3차 향일세. 신선한 과일 향이 사라진 자리를 세월이 빚어낸 복합적인 풍미가 채운 것이지. 사람으로 치면 혈기왕성한 청년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신사의 깊은 지혜와 관조가 들어앉은 것과 같아. 3장 시음의 정점, 아로마가 부캐가 되는 순간 한 모금 머금은 준은 눈을 감았다. 혀를 조이던 탄닌은 이제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산미는 여전히 살아있어 입안을 개운하게 했고 목을 넘긴 후에도 그 향이 몇 분이나 입안을 맴돌았다. 맛이 아주 명상적이네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고요해요. 그게 바로 올드 빈티지의 매력이지. 프랑스에서는 이를 부케라고 부르네. 단순한 포도향을 넘어 병 속에서 수십 년간 고립된 채 산소와 아주 미세하게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궁극의 조화지. 마르셀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주의하게. 올드 빈티지 와인은 잔에 따르는 순간부터 산소와 급격히 만나 빠르게 죽어간다네. 우리가 지금 이 와인을 마시는 건 수십 년의 인내를 단 1시간 만에 마주하는 것과 같지. 그래서 이 시간은 더없이 귀한 거야. 에필로그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 준은 그날 밤 자신의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젊은 와인은 우리를 춤추게 하지만 오래된 와인은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 와인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준은 단순히 어떤 와인이 비싸고 맛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좋은 와인이란 단순히 비싼 라벨이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어둠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인내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와인을 열기 위해 우리 역시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빈잔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준의 마음속 지도에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륙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6. 테루아의 비밀 석회암, 진흙 땅, 바람과 바다 태양. 준은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춤추는 촛불 너머로 당신의 잔 속에 담긴 짙은 루비빛 액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가 잔을 천천히 흔들자 와인은 벽면을 타고 매끄러운 궤적을 그리며 내려왔고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 수많은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준은 고개를 들어 당신과 다정한 눈을 맞추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와인은 말이야, 단순히 포도를 발효시킨 술이 아니야. 그건 먼 길을 돌아온 땅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긴 편지 같은 거지. 수십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침묵을 견뎌낸 뿌리의 이야기,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포도알을 어루만진 바람의 손길, 그리고 구름 위에서 쏟아진 뜨거운 햇살의 고백이 이 작은 잔 안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거든. 사람들은 이걸 테루아라는 어려운 단어로 부르지만 나는 이걸 액체로 그려진 지도라고 부르고 싶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포도밭의 흙냄새와 그날의 공기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붉은 빛깔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자, 이제 내가 그 비밀을 하나씩 읽어줄게. 이 잔 안에 어떤 지도가 그려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말이야. 1장 석회암 화이트 와인의 우아한 뼈대. 준이 잔을 살짝 기울여 벽면에 흐르는 액체의 질감을 보여줍니다. 이 와인의 깔끔하고 날카로운 뒷맛이 느껴져? 이건 석회암이 준 선물이야. 석회질 땅은 포도나무에게 단단하게 서 있으라고 말해. 칼슘을 머금은 뿌리는 와인에 흔들리지 않는 산도와 짭조름한 미네랄을 새겨 넣지. 마치 잘 짜인 건축물처럼 우아한 뼈대를 만드는 거야. 2장 진흙 땅 레드 와인의 묵직한 근육. 그가 잔을 내려놓고 탁자를 가볍게 짚으며 말을 잇습니다. 반대로 진흙 땅은 포근하면서도 묵직해. 수분을 꽉 껴안고 포도를 천천히 달래가며 익히거든. 여기서 자란 포도는 아주 든든한 근육바디를 갖게 돼. 네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 풍부하고 벨벳 같은 질감. 그게 바로 진흙이 포도에게 준 힘이야. 와인의 풍부한 바디감과 부드러운 탄닌을 부여하지. 3장 바람과 바다 보이지 않는 조각가의 손길. 준이 창밖의 밤 공기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습니다. 포도밭에 부는 바람은 아주 결벽증 있는 조각가 같아. 습기를 털어내 포도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병충해로부터 포도를 보호하지. 그리고 저 멀리 바다는 거대한 숨결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 덕분에 포도는 지치지 않고 신선한 과실향을 간직할 수 있는 거고, 해안가 와인 특유의 짭조름한 복합미를 가져. 와인에서 느껴지는 상쾌함은 바로 이들의 흔적이지. 4장 태양 생명을 불어넣는 황금빛 엔진. 준이 잔을 들어 조명에 비춰봅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투과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완성하는 건 태양이야. 태양은 포도알 속에 당분을 채우고 알코올이라는 열정을 불어넣는 엔진이지. 햇살을 충분히 받은 와인은 색이 진하고 맛이 아주 풍부해. 이 잔 속에 담긴 기분 좋은 온기, 그게 바로 자연이 준 마지막 에너지인 셈이지. 광합성을 통해 포도를 달콤하게 만들고 껍질을 두껍게 하여 색을 진하게 하지. 와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에필로그 지도가 완성되는 순간 준은 비어버린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하얀 냅킨 위에 만년필로 부드럽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는 선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가 응축된 하나의 지도였습니다. 준의 손가락이 냅킨의 각 지점을 짚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이제 봐.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와인이 되었는지. 밑바닥의 석회암과 진흙이 영혼의 기초를 다지고 그 경계를 흐르는 바다와 바람이 생동감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중심에서 빛나는 태양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냈지. 그는 이제 당신의 빈잔을 가리키며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지도는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방금 네가 마신 그 빈 잔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지도지. 이 요소들이 네 목을 타고 넘어가며 너만의 감각으로 지도를 완성한 거야. 지도는 길을 찾기 위해 보는 거라지만 와인의 지도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주는 가만히 세 병의 코르크를 땁니다. 자, 지도는 완성됐으니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볼까? 7. 지도를 읽는 법. 준의 나침반, 라벨이라는 암호해독. 와인숍의 조명 아래 주는 거대한 서가처럼 늘어선 와인 병들 앞에 섰다. 수백 병의 와인이 각기 다른 문양의 라벨을 달고 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것은 화려한 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정갈한 타이포그래피로만 채워져 있었다. 이건 지도가 아니라 암호문이군. 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무작위로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배운 나침반 사용법을 떠올리자 외계어 같던 글자들이 서서히 지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준은 마음속으로 두 갈래의 길을 그렸다. 신대륙이라는 친절한 길과 구대륙이라는 자부심 넘치는 길을. 1장. 신대륙의 지도준이 안도한 친절한 직설법. 먼저 준은 칠레와 미국의 와인들이 모여있는 칸으로 향했다. 그곳의 라벨들은 준에게 말을 거는 듯 명확했다. 포도 품종 버라이어티 라벨 정중앙에 캐버네이 소비냥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당당하게 적혀 있었다. 준은 안도했다. 품종만 알아도 이 와인이 묵직한 가죽향을 풍길지 상큼한 과일향을 낼지 80%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 마치 브랜드 운동화처럼 생산자의 이름이 크게 강조되어 있었다. 이 브랜드라면 믿을만하지.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2장. 구대륙의 지도준을 시험하는 묵직한 생략법. 반대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칸으로 넘어가자 상황이 달라졌다. 품종 이름은 온데간데없고 낯선 지명들만 가득했다. 지역명 샤블리라고만 적힌 병을 보며 준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기억해냈다. 구대륙의 지도는 지역 그 자체가 품종의 약속이라는 것을. 샤블리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샤르도네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라는 뜻이다. 지역의 이름이 곧 그 땅의 법이자 자부심이었다. 등급의 인장 라벨 하단에 적힌 A, O, C나 D, O, C, G 같은 복잡한 약자들은 국가가 이 와인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일종의 검문소 도장과 같았다. 3장. 준의 5가지 체크포인트. 길을 잃지 않는 법. 준은 어떤 나라의 와인을 집어들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5가지 지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생산자 이 지도를 누가 그렸는가? 빈티지 포도가 머금었던 햇살의 연도, 즉 포도의 생일은 언제인가? 생산지역 어디서 온 포도인가? 범위가 좁아질수록 지도는 더욱 정교해 지고 와인은 고급스러워졌다. 알코올 도수. 오늘 밤 내가 감당해야 할 취기의 무게는 얼마인가? 보통 12%에서 15%. 품질 등급. 이 지도가 공인된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쳤는가? 4장. 준이 메모한 국가별 암호들. 준은 작은 수첩을 꺼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적어 넣었다. 샤토 프랑스어로 성. 하지만 와인에선 자기만의 포도밭을 가진 집 이라는 자부심의 표현. 리제르바 이탈리아어로 더 오래 숙성시켰음을 뜻하는 귀한 훈장. 리슬링. 독일 와인을 고를 땐 단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카비네트. 드라이와 슈페트레제 중간만 기억하자. 준은 라벨이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자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도저히 읽히지 않는 라벨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비노 앱으로 사진을 찍는 디지털 가이드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직접 눈으로 읽어낸 정보가 입안에서 맛으로 증명될 때의 쾌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준은 나침반을 챙겨들고 전설적인 지도가 시작되는 곳 프랑스 보르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에필로그. 읽히지 않는 삶을 읽어내는 법. 와인숍을 나서는 준의 품에는 라벨이 가장 복잡했던 병 하나가 안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선반에서 가장 예쁜 그림이 그려진 병이나 누군가 추천해준 익숙한 이름만 골랐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준은 그 병에 담긴 지도를 읽을 줄 안다. 지도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와인이 견뎌온 가뭄과 홍수, 생산자의 고집스러운 기다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수백 년의 세월을 존중하는 일이었다. 주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네 삶도 와인 라벨과 닮아 있는 게 아닐까? 때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석되지 않는 암호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등급으로 매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라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려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맛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와인처럼 우리 삶도 누군가가 그 지도를 정성껏 읽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닐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주는 자신의 가방 속에 담긴 지도를 가만히 매만졌다. 비어있던 그의 잔에 어떤 지도가 그려질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자신만의 빈티지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